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처음이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는 녀석들은 들어주면 좋겠어. 문장은 읽기 어려울지도 모르고 보는 사람들 거의가 낚였다든가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할 내용이라고 봐. 그럼 시작할게. 나는 어느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인구는 100명 정도였고 마을에 학교는 없어서 읍내에 초중학교까지 다니고 있었어. 마을 사람 대부분은 중년이나 고령인 분들로 일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마을을 떠나고 있었어. 당시 어린이라면 나와 소꿉친구 여자아이 A 그리고 남자애인 B가 또래였는데 우리보다 어린 마을 애들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셋이 사이좋게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고기도 잡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 소꿉친구인 A는 우리 중에서도 제일 똑똑했고 확실히 예뻐서 깡촌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건 드문 일이 아닐까라고 나 혼자 생각한 적도 있어. 신사의 신주 일족으로 어릴 때부터 무녀로 자랐어. B는 의지가 되는 녀석으로 어떻게 놀지 뭐하면 놀지도 대부분을 그 녀석이 정했어. 체격이 좋고 풍부한 지식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던 친구야. 그리고 읍내의 초중학교도 사람이 적어서 폐교 직전의 상태였어. 마을은 전체적으로 논밭, 개울, 공터가 대부분. 오랜 역사가 있는 신사에 연못 하나. 마을 사람이 하는 야채가게와 옷가게가 하나씩. 이 마을로 가려면 인구 수천 정도의 읍내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20km 정도의 외길 있는 산길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읍내에서 마을로 가는 길은 이 외길밖에 없고 교통편은 굉장히 나쁘지. 산골 마을이라는 것도 있어서 마을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은 거의 올 일은 없어. 가볍게 마을과 여러 가지를 소개했으니까 본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이 이야기는 내가 15되던 여름, 중학교 3학년 여름부터 경험한 사건이야.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허구를 섞지 않고 말하겠다는 것을 맹세한다. 설명이 길었을지도 모르는데 되도록 이야기 쉽게 내 체험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한 불필요한 배려라고 생각해줬으면 해. 우선 처음으로 마을 행사나 전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 특정이 가능한 사람은 이 마을이 어딘지 말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설령 마을이 어딘지 알아낸다고 해도 어떤 사정으로 마을로 갈 수는 없어.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었으면 해. 신사, 축제, 전설에 관하여. 이 마을 신사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1년에 한 번 어떤 축제가 열려왔어. 이 축제의 이름은 아마도 모를 거라 생각해 일러둘게. 마을 축제는 천정제라고 불리는 마을 전체적인 규모로 행해지는 축제야. 8월 15일 오목날에 행해지고 마을 사람 모두가 천정제에 참가하고 노점을 열고 세상에서 말하는 봉오도리로 이 마을에서는 귀신을 없앤다는 귀무춤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춤을 추고 마지막으로 신사의 무녀가 미코 카구라. 이 마을에서는 정형 카구라라고 불리는 이것 또한 독자적인 신에게 제사할 때 추는 춤인 카구라를 추는 것으로 천정제는 막을 내리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천정제에 관련된 3가지의 금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금기는 부모에게서 자식들로, 자식들에게서 손주들로 전해져 왔어. 나 자신도 초등학교 때 부모님에게서 주입을 받고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고 들어왔어. 이 금기의 내용을 말해보도록 할게. 1번 금기. 천정제 전날인 8월 14일 신주 일족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마을 깊은 곳에 있는 연못인 장화못에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2번 금기. 천정제 당일인 8월 15일 모든 마을 사람들은 반드시 외부인을 들이면 안 되며 마을 사람들도 마을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3번 금기. 8월 15일 천정제 당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이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가족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을 평생 마을 밖에서는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 천정제에 관한 금기가 언제부터 마을에 존재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의 선조들이 자손을 생각해 이 금기를 전했다는 건 변함없어. 금기를 깨버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당시의 우리로선 알 도리도 없었지. 1번 금기에 있는 장어못에 대한 건데, 이 연못은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연못으로 장아못은 귀신이 사는 소굴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져. 이 전설은 장아못 귀신 전설이라고 불리고 있어. 장아못 근처 숲은 대대로 신주 일족에게 관리받고 신주 일족 이외의 마을 사람이 주위를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 금지되어 있어. 신주 일족이 관리하는 장아못에는 5겹의 금줄이 쳐져 있고 5개의 사당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장아못을 봉인하고 있다고 해. 8월 14일은 1번 금기에 따라 신주 일족 말고는 장아못 숲으로 못 들어가도록 엄중하게 가시철책을 장아못 주변에 쳐놓기 때문에 장아못은 완전히 봉쇄되지. (8월 10일) 우리는 언제나처럼 개울에서 셋이 놀고 있었어. 서로 물싸움을 하거나 물총 같은 수제 장난감을 이용해 놀고 점심이 지나서 도시락을 까먹고 다음 놀이거리를 궁리하고 있었어. 내가 내일은 뭐하고 노냐? 아니 A가 나는 오후부터는 정형카구레 연습이 있어서 오전밖에는 못 놀아. B가 앞으로는 A도 정형카구레 연습 시간이 늘어나겠네. 근데 나한테는 즐거움이라고 할까?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들어볼래? 해봐.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8월 14일 밤에 있잖아. 장어못 숲에 셋이 가볼래? 내가 하지만 그건 금기를 깨는 거잖아. 천정제 전날에는 애인의 일족 사람들이 근처를 순찰할 테고. 응, 네 말이 맞아.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장아못에 간다는 건 힘들 거라고 봐. 둘 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젯밤에 장어못 가시철사망을 내가 일부러 잘라서 열어놨어. 그리고 장어못 주변 숲에 사당이 있는 거 알고 있냐? 철조망을 넘어서 장어못에 가는 오솔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어느 사당이 있대. 그저께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걸 살짝 들은 것 뿐이지만 그 사당은 이 마을의 역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데 그 사당 안에 어떤 돌을 만지면 보인다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는 아빠나 엄마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이라면 궁금하긴 하다. 나도 A랑 같은 의견이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없지만 궁금해지네. 그래서 뭐가 보이게 된다는 건데? 그건 나도 모르지. 부모님이 둘이서 옛날 이야기하는 걸 살짝 들었을 뿐 보인다는 말을 끝으로 아빠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서 말이야. 그러냐? 여러 가지 무섭긴 하지만 B의 말을 믿고 그 사당에 한번 가볼까? 나도 갈래. 다음날은 천정제니까 아빠가 빨리 자라고 할 테니까 꼭 집을 빠져나와 보이겠어. 근처까지 데리러 갈게. 시간은 어떻게 할까? 밤 8시 정도? 너무 늦으면 무슨 일 생길 때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시간은 여유를 가지고 가고 싶다. 좋아! 알겠어. 그럼 내일은 어떡하지? A 사정을 봐서 너네 집에서 화투라도 칠까? 난 상관없어. 좋아. 그럼 내일 아침 9시쯤 와줘. 우리는 금기를 지킨다는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벌이기로 결정해버렸어. 마을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한 신주 일족인 A, 그리고 친구인 B를 나는 말리지 않고 그들의 의견에 찬성해버리고 만 거지. 이게 내 평생의 실수가 돼. 8월 11일 마을에서 나가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어. 어른들,
고등학생들 합쳐도 10명 정도의 인원. 그 인원들과 마을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합친 수가 진정한 마을 인구라고 할 수 있지. 이날부터 천정제 준비가 시작됐어. 신사 참배길, 본당, 카구라 춤을 출 단을 청소하고 색칠하고 그런 준비를 했어. 노점을 준비하고 마을에서 밖으로 통하는 길을 완전히 봉쇄할 봉쇄망을 준비, 장화모습 봉쇄 준비 등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어. 이때 B가 열어놓은 장화모습 입구가 다시 막히는 건 아닌가 조마조마했지만 B의 말로는 그건 괜찮을 거라는 것. 오전 중은 우리 집에서 A, B와 놀고 오후에는 혼자 낚시를 했어. 8월 12일 마을 입구가 완전히 봉쇄됐어. 출입구를 통하는 숲들도 봉쇄망이 쳐져 마을과 외지가 격리되었어. 장화모습 입구가 완전히 막히고 주위를 신주 일족 사람들이 수차를 도는 것 같아. 천정제를 할 장소의 청소나 단장은 거의 끝나고 각 노점이 설 장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준비는 진행됐어. 이날은 A가 꼬박 하루 정형 카구라 연습으로 오전 중에는 공부, 오후는 B와 낚시로 하루를 보냈어. 8월 13일 천정제의 대략적인 준비는 다 됐어. 노점도 준비가 끝났다고 하고 이젠 천정제 당일을 맡기만 하면 됐지. 신주 일족의 신주, 즉 A의 아빠에게서 마을 사람 전체 소집이 있었어. 천정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금귀의 최종적인 확인과 귀무춤에 대한 확인, 정형 카구라 예정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주로부터의 중요한 알림이 있었어. 금년 천정제에서도 내 딸이 정형 카구라로 춘다네. 아마도 완벽하지 못할 거야.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딸아이를 잘 봐주게. 마을 사람들은 와하하 하고 웃었고 신주도 껄껄댔지. 내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A는 부끄러운 듯 보였어. 솔직히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 8월 14일 천정제 전날 낮. 오늘은 천정제 전날이야. 마을 사람 소집이 다시 신주에게서 있어 천정제 예정이나 그것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서류들이 배포됐어. 그날 밤 우리는 장화모 숲의 사당으로 향할 거야. 그 예정에 대한 최종 확인을 소집 후 마친 우리는 A의 집으로 가 있었어. A가 정형 카구라를 봐줬으면 했어였어. A는 대대로 무녀들이 쓰는 가면을 쓰고 부채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정형 카구라를 추며 우리에게 보여줬어. 시간은 3분 정도였을까? 의외로 빨리 끝났어. 나는 솔직히 정형 카구라에 감동했어. B도 미소를 지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지. 8월 14일 천정제 전날 저녁. 밤에 일정을 셋이서 다시 확인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 저녁을 먹고 나는 손전등과 F킬라,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해 직접 만든 피리를 넣고 준비를 마쳤어. 8월 14일 천정제 전날 밤. 저녁 7시 반이 돼서 나는 부모님에게 B네 집에다 놓고 온 게 있어서 가지러 갔다 올게 하고 B네 집으로 향했어. B의 모습이 만나기로 한 곳에 안 보였기 때문에 이미 집을 나온 듯 했지. 나는 A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향했어. 안녕. 부모님은 괜찮으셔? 정형 카구라 연습하고 온다고 하고 빠져나왔어. 그래? B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없었어. 응? 예정대로 가긴 하는 거야? 수십 분 후에 B가 왔어. 내가 어디 갔던 거야? 하니 B가 미안, 뚫어놓은 개구멍 확인하라고 썼어. 고쳐놨다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안 고쳐놨으니까 일단은 들어갈 수 있겠어. 그렇구나. 그럼 슬슬 가볼까? 아, 금방 가니까 준비물 확인하면서 가자. 오케이. B가 뚫어놓은 구멍까지는 가급적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 향했어. 역시나 신주 일족 사람들이 순찰하고 있네. 잘 보이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 그림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 B가 25 가자고? 알았어. 사람 그림자가 개구멍 근처를 떠난 사이 우리는 이동했어. 나는 바로 구멍을 통해 지나가려고 했지. B, 구멍이 너무 좁잖아. 숙이면 갈 수 있어. 나는 등을 철저하게 긁히면서도 구멍을 빠져나갔어. B도 A도 무난하게 구멍을 빠져나와 숲으로 들어왔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하자 B가 이 숲을 북동쪽으로 빠지면 오솔길로 나갈 테니까 일단 거기로 갈 거야. 라고 말했지. 이 숲속 뭔가 섬뜩해. 아, 맞아. 우리는 손전등을 비추면서 오솔길로 향해 걷기 시작. 산속마을에 산다지만 많은 짐승들이 배회하는 숲. 우리는 짐승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밤의 숲에는 들어와 본 적이 없었어. 들깨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발밑에는 뱀이나 벌레가 한가득. 나와 B는 괜찮았지만 A가 계속 내 옷깃을 붙잡아서 역시 여자는 여자구나 생각도 들었어. 걷기 시작한 지 30분은 지났다고 생각돼. 오솔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내가 야, B, 아직 길이 안 나오잖아.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나침반을 쓰는 중이니까 그렇게는 안 될 텐데. 잠깐만 보여줘봐. 여기. 분명 방향은 맞네. 괜찮은 거야? 내가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지금부터 돌아간다고 해도 숲속을 헤맬 뿐이니까 오솔길이 나올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 그래? 가자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 그 오솔길로 나온 거야. 내가 이 오솔길이었어? 아니 B가 어머 그럴 거라고 봐. 시간적으로. A가 어떡할까? 하고 물어왔고 내가 확인하려면 이 앞에 있을 장화모까지 가보는 건 어때? 하고 말했어. 맞네. 장화못에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나와 B는 원래 장화못을 본 적조차도 없었고 A 본인도 어릴 때 부모님과 한번 다녀왔을 뿐이래. 그래서 장화못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당에 가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몇 분 정도를 걸었을 때일. 동물들 소리 같은 게 안 난다? 그러게, 들깨 소리 같은 것도 안 들리게 됐어. 어? 왜 그래? A! A가 기운이 없어 보였어. 실은 이 오솔길로 나왔을 때부터 뭔가 한기가 느껴져서. 한기? 괜찮은 거야? 겉옷 빌려줄게. A는 원피스 차림으로 여름밤의 한기도 무리라고 생각됐어. 뭔가 피부에 닿는 한기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직접 오는 것 같은 한기야. 우리는 A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A는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이지. 내가 그만 돌아갈까? 하자 B가 하지만 장화못을 확인 안 하면 길을 잃을 뿐이야. 그것도 그런가? 에이, 갈 수 있겠어? 조금이라면 괜찮아. 갈래? 알았어. 이상하면 참지 말고 말해. B가 조금 빨리 걸을까? 라고 했고 나는 어떡할까 A? 지금처럼이 좋아. 응, 알겠어. 이때 나는 본능적으로 좋지 않은 느낌을 포착하기 시작하고 있었어. 이게 육감이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잠시 동안 걸어가던 때 B가 어? 왜? A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 B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 이 앞에 오두막이 있어. 저기서 잠시 쉬었다 가지 않을래? 오두막? 분명히 오솔길 끝에는 오두막이 있었어. 저기서 쉬자고? A의 몸이 좋지 않으니 거기서 쉬기로 했지. 나는 왠지 거기에 오두막이 있는 것에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어.
진짜 오래된 오두막이네? 오두막은 풀과 나무로 덮여 있어 위를 올려다봐도 온통 뒤덮여 있어서 달빛도 들어오지 않았어. 안으로 들어가자. A도 우리도 쉬자고. 아, 알았어. B는 홀로 오두막 문을 향하더니 문을 열었어. 오두막 문은 잠겨있지는 않았어. A는 시종일관 아무 말도 않고 있어. 안에 들어가니 B는 서둘러 의자를 찾아와서 거기에 A를 앉혔어. 오두막 안은 의자, 책상, 칼 같은 여러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고 뭔가 이상한 냄새도 느껴졌어. A는 의자에 앉았고 B는 오두막 주변을 둘러봤어. 나는 오두막 안을 조사하기로 했지.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는 곳에서 모퉁이를 돌아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문이 있었어. 뭐야, 이 문은? 나는 문을 열려고 했지. 그때 안에서 풍덩,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순간 손을 멈췄지만 호기심에 못 이겨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어. 문 안쪽은 일본식 변소로 이상한 냄새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걸 알았어. 변소의 창문은 다 깨져 있었고 밖으로 숲이 보여. 뭐냐고 생각하면서 변소를 나오려고 돌아섰을 때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 그 소리는 쥐어 짜내는 듯한 소리로 소리만으로도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아. 뒤를 돌아보려고 해도 공포로 경직되어 버렸어.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천천히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들었어. 그때 야! 뭐하는 거야? B가 오두막으로 돌아왔어. 동시에 뒤 소리는 사라지고 말았어. 그 순간에 나는 B에게 끌려갔고 B는 문을 세차게 닫았지. 야! 괜찮아? 아, B구나. 아, 진짜 A도 너도 괜찮은 거야. A는 저쪽 의자에서 자고 있고 너는 눈앞에서 오줌을 지르면서 서 있고 나는 오줌을 지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공포에 질려 나도 깨닫지 못한 거지. 나는 지금 겪었던 일을 B에게 이야기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오두막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그렇지? A도 데리고 나가자고. 우리는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는 방으로 돌아왔어. 야! A는? 오라? 저기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어느새인지 A가 의자에서 사라져 있었어. 그리고 방구석 쪽에서 발소리가 났어. 에이! 방구석 쪽으로 가보니 벽과 일체화가 된 문이 있었어. 뭐야, 그 문은? 문을 열었더니 계단이 있어.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인 거지. 나는 솔직히 이 오두막에 2층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 밖에서 봐도 2층으로 생각될 만한 곳에는 전부 나무나 풀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A가 2층으로 간 건가? 하자 B도 그런 것 같아. 오두막 있고 문도 닫혀 있으니까. 나와 B는 2층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 빨리 가다간 밑이 빠져 떨어질 정도로 목조로 된 계단은 썩어 있었고 오래돼 있었거든. 그리고 2층 방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 멈춰! 기다려! 왜? 문을 잘 봐봐. 문은 수백 장이나 되는 수에 부적으로 막혀 있었고 문 양끝으로는 귀신을 막는 소금이 잔뜩 쌓여 있었어. 하지만 그 소금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어. 문의 분위기로 봐선 여긴 위험한 곳인 것 같아. 근데 이 문하고 벽 사이에 부적이 찍힌 걸로 봐선 A는 이 안에 있어. 그럼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하자 B는 내가 열게 하더니 힘차게 문을 발로 찼어. 그 순간 B는 뭔가 강력한 힘에 날려가는 것처럼
계단 제일 아래로 떨어졌어. 야, 삐! 방 안을 봐봐! 나는 방 안을 봤어. 안에는 A가 서 있었지만 모습이 이상했어. 이쪽을 보고 양손을 옆으로 곧게 들고 서 있어. 에이! 하면서 달려가려고 한 순간 사람 모양을 한 검은 그림자의 뭔가가 A의 뒤에서 나타나더니 빨갛고 탁한 눈동자로 나를 노려보더니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에? 나는 순간 문을 닫고 검게 변한 소금을 움켜쥐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 밑으로 떨어진 B는 바닥에 있던 칼을 손에 들고 자세를 취했어. B, 도망쳐! A는 어떡하고! 그때 일본식 변소가 있는 방향에서도 검은 무언가가 다가왔어. 젠장! B는 칼을 쥔 채로 나와 같이 오두막을 나왔어. 오두막을 나온 순간 하는 A의 비명이 오두막 안에서 울려 퍼졌어. 에이? 젠장! B가 오두막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검은 무언가가 쫓아오고 있어. 신음을 내면서 다가오는 검은 무언가에게 B는 들고 있던 칼을 던지고 나는 움켜쥐고 있던 소금 덩어리를 던졌어. 검은 그것이 움직임을 멈춘 사이 나와 B는 도망쳤어. 오솔길을 미친 듯 달리면서 중간에 몇 번을 넘어졌어. 솔직히 이즈음의 기억이 애매해서 잘 기억나지를 않아. 몇 분을 전력으로 계속 달리다가 내가 넘어졌을 때 귓가에서 소리가 들렸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정신없이 계속 달려 장어머 숲 주변을 막고 있던 철책 앞으로 나왔어. 나와 B는 정신없이 밖에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내가 만든 피리를 불었어. 그것을 눈치챈 신주 일족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았어. 나와 B가 장아못이 있는 숲에서 나온 것을 알고 그것은 곧 온 마을에 알려져 나와 B의 부모님과 가족, 신주 일족 외에도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장아못 숲 입구 부근으로 모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나와 B의 옷이 너덜너덜한 것으로 대충 검토가 된 것 같아. 바로 신사 본전으로 끌려갔지. 이미 본전에는 마을 사람 전원이 소집되어 있었고 이상한 분위기였던 걸 기억하고 있어. 신주가 일단은 너희에게 붙은 존재를 쫓아낼 것이다. 힘들 테니까 각오해라. 라며 나와 B에게 억지로 술과 식초 같은 것을 마시게 하고 온몸에다 소금을 뿌렸어. 신주에게 등을 세게 맞는 것과 동시에 나와 B는 무언가를 토해냈어. 촛불에 비친 구토물을 보니 나는 무수한 머리카락을, B는 몇 장인가의 부적 같은 종이를 토해놓았어. 등에다 무슨 글씨를 쓰는 것과 동시에 신주 일족에 의해 축사가 시작되더니 나와 B는 그로부터 계속해서 토악질을 하고 구토물 안에는 벌레 같은 생물들이 있었어. 몇 시간에 걸쳐 축기를 한 뒤 우리는 욕실에 보내줬고 본전으로 돌아왔지. 너희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지금부터 들어보자. 신주와 신주 일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노려보는 듯한 시선 속에서 나와 B는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 마을 사람들의 노려보는 듯한 시선 속에서 나와 B는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 나와 B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신주는 우리를 있는 힘껏 때렸어. 신주의 부인, 즉 A의 엄마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순간 기절해버렸고 나와 B의 부모님들도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어.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폐를 끼친 나는 마을에서 박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신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처럼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만 지금부터 나와 일족이 할 이야기는 더 믿을 수 없는 내용일 것이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주와 신주 일족이 말해준 내용, 가르쳐준 내용이란 우리가 갔던 오두막이라는 것은 마을 전설에서 회자되는 오니 오두막 전설이라는 전설상의 오두막이라고 해.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전설을 알고 있고 나와 B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 중에선 정말 오두막이 있었을 줄이야. 옛날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신주의 말로는 이 오두막은 전설은 아니고 실제하지만 오두막 존재 자체에서의 초대가 없다면 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 같고, 신주 자신도 과거에 이 오두막을 찾으려고 조사하고 다닌 적도 있었다는 거지. 오두막이 부르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오두막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 경우 오두막 외의 목적으로 장아못이 있는 숲에 들어가도 그 목적지 끝에는 오두막이 나타나는 거야. 요약하면 우리는 이 오두막에게 불려졌기 때문에 목적으로 했던 장아못이나 숲속의 사당에는 닿을 수가 없었던 거지. 신주 일족의 장로님의 말로는 이 오두막의 이름은 오니 오두막이지만 안에 사는 건 귀신도 유령도 아니라고 해. 이 오두막 안에서 봤던 검은 무언가는 오두막에 사는 장자라고 불리는 존재라는데, 이 오두막에는 장자 둘이 살고 있어서 남자와 여자 장자가 살고 있대. 그리고 남자와 여자 장자는 원래는 모두 사람이었다고 해. 설명이 길어질 것 같네. 미안하지만 계속할게. 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몇백 년 전에 마을과 읍내로 이어지는 길이 산사태로 인해 수킬로에 걸쳐 끊어졌고, 마을 농작물이 호우로 인해 강물이 불어 홍수가 나 마을이 기근에 빠졌을 때가 있었대. 기아 상태가 된 마을 사람들이 먹을 걸 찾던 중 어느 날 한 마을 남자가 한 여자를 마을 안쪽 숲속의 오두막에 감금했어. 남성은 기아로 극한 상태가 되어 감금된 여성을 폭행하고 노예로 만들었대. 간단히 말하자면 여자를 이용해 놀았다는 것. 여성은 기아로 영양실조와 체력 감퇴로 굶어 죽고 말았고, 고기에 굶주려 있던 남성은 그 여성을 해체해서 먹었어. 남성은 그때 얻은 식인에 대한 쾌락을 추구해 차례차례 마을 여성들을 살해하여 먹기 시작했다고 하네. 개 중에는 산채로 해체당하여 먹히는 여자도 있었대. 여성만을 노렸던 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남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해. 이 남성의 정보는 마을에 퍼졌지만 마을 남자들은 이 남자를 잡기는커녕 똑같이 마을 여성들을 죽이고 같이 먹기 시작한 거야. 서로 죽이고 먹고 하는 사이 사람들은 미쳐가고, 처음에는 먹히는 쪽이었던 여자들이 마을 남자들을 죽였어. 그리고 그것을 본 다른 여성들도 사람을 죽이고 먹게 되었다네. 수백 명이 됐던 마을 사람들은 수십 명으로 줄었고, 마지막 마을 여성을 먹은 남자는 숲속의 오두막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 이 남자야말로 오니 오두막의 남자 장자이고, 처음 폭행당한 후 죽임을 당하고 먹힌 여성이 여자 장자라는 것.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대. 나와 B에게 붙었던 건 이 장자들의 힘인데, B에게는 남자 장자의 힘이, 나에게는 여자 장자의 힘이 붙었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사라진 이 마을에는 나중에 현재 신주 일족의 선조인 초대 신주 일가가 이주, 마을 부흥을 시작으로 마을을 지키는 신이 되는 신사를 건립했대. 집이나 길거리에 남겨진 마을 사람들의 뼈를 마을 안쪽의 연못에 수장한 후 그 연못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의 원념을 봉인하고 이름을 장아못이라고 붙여 연못 자체를 이름으로 묶었어. 후세에게도 자신의 힘이 마을을 지키라고 스스로의 힘을 봉인한 돌과 그 돌을 모시는 사당을 마을 안쪽 숲속에 세웠지. 강한 원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마을 안쪽 숲속 오두막 2층의 문을 봉인하고 오두막 자체를 사람들의 인식 밖으로 봉인. 초대 신주의 힘으로는 인식 밖으로의 봉인은 한계라서 그게 사람을 부르면 끌려가게 된다는 틈을 만든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 초대 신주는 자손들에게 이 오두막을 오니 오두막이라고 칭하고 안에 사는 것을 장아라고 불렀다고 해. 초대 신주는 이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마을의 귀신에게서 지키기 위해, 이 마을에서 태어난 귀신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8월 15일에
신사에서 행하는 마을 전체의 축제, 즉 천정제, 귀신을 없애는 춤, 정령카구라를 남겼어. 마을에 전승을 남길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생겨난 몇 가지 허점을 고치기 위해서 초대 신주는 최소한으로 3가지의 금기를 남겼대. 초대 신주는 마을에 이주해온 사람들, 즉 지금의 마을 사람들의 선조들에게 영원히 마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마을의 전승을 이어가게 한 거야. 오랜 세월 마을 전승은 이어졌지만 어느 해 마을 전승을 알고 있던 어느 가족이 사당으로 가서 초대 신주의 힘을 얻으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났어. 숲속 사당에 있는 돌을 부수면 자기들에게도 힘이 깃든다고 생각했다는 것 같아. 그 가족의 계획을 알게 된 마을 사람이 신주 일족에게 보고하게 되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어. 힘을 얻으려고 했던 가족은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한 후 추방당했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해 큰 빚을 지고 종국에는 가족 모두가 투신. 이 사건으로 숲속의 사당이나 마을 전승의 대부분을 마을 사람들에게 남기지 않도록 방침을 바꾸고 이 세대부터 신주 일족에게만 관리가 맡겨지고 숲의 사당 주위에도 봉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대. 이 당시 피해 가족은 이 방침을 무시하고 가족끼리 숲속 사당의 존재를 전했다는데 그래서 B는 부모님의 대화로 그 존재를 알게 된 거야. 숲속의 사당에 행해진 봉인은 8월 14일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 봉인을 새로 고치기 위해 당대 신주는 매년 홀로 그것을 행해. 신주의 말로는 새로 고쳐진 봉인은 이듬해 8월 14일까지는 약해지는 일이 없지만 강한 악의를 품은 어떤 수단으로 이 봉인을 파괴하여 초대 신주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이 사태로 인해 우리 일족이 감추고 있던 비밀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다. B의 가족은 본래라면 마을에서 추방시켜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상관할 때가 아닐세. 신주 일족 중 하나가 왔어. A를 가둔 오두막으로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알겠네. 너희 둘. 나는 지금 우리 일족 모두와 같이 A를 구하러 간다. 우리에게도 초대 신주가 오두막에 행한 인식 밖으로의 봉인을 푸는 방법은 알고 있지 않아. 오두막에게 불려진 너희들 말고는 더 이상 오두막에 갈 방법은 없다. 솔직히 딸아이가 살아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협력해주게. A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맡겨주세요. 금기를 깬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건 제게 내려진 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주 일족은 우리는 중간까지 너희를 따라갈 거야. A를 발견하면 바로 이 정화수를 마시게 하고 등에 이 부적을 붙여. 그리고 맑은 소금을 A의 몸 전체에 뿌리고 장자가 나타나면 땡땡땡 이라는 진언을 읊어라. 라고 했고 신주는 진언으로 장자를 몇 초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막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 계속 달려오는 거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도록. 이라고 했어. 네! 나와 B는 각오를 굳혔어. (8월 15일) 천정제 당일 새벽 1시 나와 B 그리고 신주와 신주 일족은 장암옷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안에 있었어. 신주 일족은 수십 명으로 의지가 됐다고 봐. 내가 이쯤에서 둘이만 가겠습니다 했고 B도 꼭 A를 구해오겠습니다 했어. 신주 일족들은 부탁한다고 했고 신주는 알려줬던 걸 잊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나와 B는 외길인 오솔길을 나아가 중간부터 산짐승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어.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렇지. 어둠을 빠져나간 앞에는 오두막이 있었어. 우리는 말없이 도구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출발했어. 내가 왜? 아니 가위 같은 걸 넣어왔나 싶어서. 재단 가위잖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가? 나와 B는 작전 최종 확인을 했어. 작전은 이래. 나와 B가 오두막으로 단숨에 들어간다.
아래층에 장자가 있을 경우 B가 상대한다. 그 틈에 내가 2층으로 가서 A를 구한다. 2층에 장자가 있을 경우 장자의 발을 묶어놓고 A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와 B와 함께 A를 지키면서 신주 일쪽 곁으로 빠져나온다. 작전 같은 작전도 아니지만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간다? 응. 둘이 돌진하듯 꼭 애니에 나오는 것처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 아래층에 장자는 없었기 때문에 B에게 맡기고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 2층 문을 있는 힘껏 발로 찼어. 에이! 나는 A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에 있을 장자를 위협했어. 그런데 방 안에는 알몸이처럼 손을 묶어 천장에서 내려뜨리고 발은 끈으로 바닥에 고정된 A가 있었어. 근데 안에 장자는 없는 거야. 땡땡? 에이! 나는 A가 묶여있는 것보다도 살아있다는 게 그저 기뻐 A를 묶고 있던 끈을 가방에 있던 재단 가위로 자르고 정화수를 입에 머금었다가 마시게 한 후 등에다 그대로 부적을 붙였어. 그리고 소금을 몸에 뿌렸지. 나는 A를 안고 2층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이었는데 A가 땡땡군! 뒤에! 나는 뒤를 돌아봤어. 뒤에는 목을 매단 채로 이쪽을 바라보는 거무 무언가가, 아니, 남자 장자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었어. 땡땡땡! 나는 신관에게 배운 진언을 외웠어. 그렇지만 남자 장자는 우리 쪽으로 계속 다가왔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A를 아는 채 뒷걸음질 쳤어. 그때 A가 나도 모르는 진언을 읊었어. 남자 장자의 몸이 경련하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A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 그리고 우리는 오두막을 빠져나와. 땡땡! 빨리 도망가자! 응! 우리는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왔나봐! 땡땡땡! B가 배운 진언을 외우자 여자 장자가 사라졌어. 여자 쪽은 그게 통하는 것 같았어. 통한 것 같네. 풍덩, 풍덩. 어디서 들어본 그 소리가 났고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 갑자기 여자 장자가 미친 듯 소리를 지르면서 B의 발밑에 나타나더니 다리를 붙잡았어. B! 땡땡! 먼저 가! B는 그대로 여자 장자에게 끌려갔어. B를 나중에 꼭 구하러 오겠다고 맹세하고 나는 계속해서 달려 신주 일쪽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 잘 돌아왔다. 응? B군은? 잡혔어요. 저와 A를 도망치게 하려고. 그렇구나. 신주 일쪽은 A를 빨리 본당으로. 나와 신주 일쪽은 바로 마을로 돌아갔어. 거기서 어떤 사실을 마을 사람이 신주에게 전했어. B의 가족들이 조금 아까 이 마을을 나갔네. 신주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어. 금기를 어길 줄이야. 마을 사람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신주 일족이 마을에서 장어못에 간 틈을 타 B의 가족 전원이 차를 타고 봉쇄해놓은 마을 출입구를 강제로 뚫고 나갔다는 거야. 오늘은 천정제 당일이라서 마을에서 나갔다는 것은 두 번째 금기를 깬 게 되는 거야. B의 가족이 마을을 나간 이유는 아마도 마을에서 따돌림 당해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라고 알려줬어. 나는 자기 아들이자 후계자이기도 한 자손의 귀환도 기다리지 않고 이 마을을 자신의 보신을 위해 떠났다는 B의 가족이
솔직히 1000벌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8월 15일) 천정제 당일 오전 6시. 신사 본당으로 간 A는 몸에 붙은 부정함을 소멸하기 위해 목욕 재개를 행할 준비가 된 폭포로 향했어. 목욕은 A의 부모님이 시킨다고 해. 나는 그동안 본당에 한 번 더 불려가 신주 일족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지만 비군에 대한 거다. 비군은 아마도 이젠 늦었을 거라 본다. A는 젊은 여자라는 점이 장자에게는 이점이 있어 감금하고 농락하는 정도로 끝냈을지도 모르지만 비군은 젊은 남자다. 남자 장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방해에 불과해. 그 점만으로도 비군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구하러 다시 오겠다고 맹세했을 때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있었어. 이미 B를 구하기에는 늦었다는 것을 말이야. 나는 그걸 알면서도 친구를 잃은 것에 눈물을 흘렸어. 신주 일족은 그 아이의 혼은 그 오두막에 영원히 머물 거야. 그 오두막에서 제2의 남자 장자가 될 거다. 우리는 장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존재는 이미 굴레에서 벗어난 존재인 거다. 네가 아직 그 오두막의 부름을 받고 있다면 한 번 더 오두막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분명히 너는 죽게 된다. 게다가 네가 죽으면 A는 외톨이가 되는 거란다. 그걸 잊지 말도록 해라. 나는 울면서도 울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신주 일족은 내가 궁금했던 것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 내가 죽으면 레이는 혼자가 된다. B에게는 안 됐지만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 이때 내가 비정한 놈이란 걸 처음으로 인식했어. 8월 15일 천정제 당일 오전 10시. A가 목욕제기를 끝내고 장자에 의해 부정탄 부분, 간단히 말하자면 몸 전체를 정화시키기 시작했어. A와 나는 알몸에 수복을 걸친 상태로 축사가 내려지는 도중에 계속해서 찬물을 뒤집었었어. A는 도중에 울먹이기도 했지만 3시간의 정화 작업을 모두 완수했어. 마지막으로 내 몸에서 뭔가가 사라진 듯하게 몸 전체가 가벼워졌지. 정화를 마친 나는 신주에게 A에 대한 것을 들었어. A와 네 몸에 붙어있던 모든 부정함은 이것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리고 A에 대한 것이다만 온몸에서 부정한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아마도 그 오두막에서는 감금되는 것과 동시에 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계속해서 당했던 걸 거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신주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 어째서 내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지 신주는 말했어. 언젠가 네가 A의 옆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다. A는 네 몸을 걱정한다. 이번에야말로 네가 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내게 맹세해 주거라. 나는 신주의 예언과도 같은 말을 듣고 이번에야말로 A를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했어. 8월 15일 천정제 당일 오전 11시. 정화가 끝난 뒤 식사를 마친 나와 A는 신주 일족 저택, 즉 A의 집에서 쉬고 있었어. A가 오두막에 잡히기 직전 이후로 나는 A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로 했지. 저기 괜찮으면 화투할래? 좋아. 고스톱? 아, 그래. 드디어 평범한 대화가 성공했어. 그 후 화투놀이를 하면서 전날 밤의 일, 즉 장엄한 숲에 들어갔던 때부터 오늘 정화가 끝날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과 점심을 먹을 때부터 귀신 같은 존재가 보이게 된 이야기를 들었어. 오두막에서의 기억이 없다 해도 A는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은 것은 변함없는 이야기. 이걸 평생 교훈으로 삼겠다고 A에게 그리고 B에게 맹세했어. A는 부모님에게
B는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고 들은 상태였어. 8월 15일 천정제 당일 오후 3시. 신사의 카고라전 앞에 신주에 의해서 마을 사람 전체가 소집되었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 같아. 나와 A도 카고라전 앞으로 향했어. 갑작스럽지만 올해 천정제를 중지하겠소. 여기까지 준비해준 모두에게는 감사드립니다만 어제부터 예상외의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귀신 오두막 사건, B의 가족들이 도망간 사건, 숲의 사당 안에 영석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숲속 사당에 대해서입니다만 저는 어제 아침에 다시 봉인을 하기 위해 숲의 사당으로 향했소. 그때는 숲 사당 주변의 봉인은 깨져 있지 않았고 영석도 파괴되어 있지 않았죠. 오늘 아침 숲속 사당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러 갔더니 봉인이 깨져 있었고 사당 안에 있던 돌, 즉 초대 신주의 영석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파괴된 영석에서는 영역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았으니 영역을 뭔가가 빼앗은 후 그 영역을 파괴했다고 보입니다. 초대 신주의 영석은 이 마을의 모든 봉인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봉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지금 모든 봉인은 깨졌고 봉인되어 있던 존재들이 넘쳐나오기 시작해 이 마을에는 재앙이 내릴 겁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지. 숲의 사당의 영석을 파괴한 범인. 마을 사람들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B의 가족들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지금부터 이 마을에 있던 금기를 모두 폐지하겠소. 우리 일족은 이 마을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밤에라도 이 마을을 나갈 겁니다. 이상. 예상 밖의 전개가 되었어. 마을의 재앙? 나는 조금 혼란스러웠어. 어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건 마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 거라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단정짓고 있었어.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마을의 재앙을 초래한 모든 원인은 내 책임.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 땡땡군네 가족은 우리 가족하고 같이 호텔로 간대. 그런 거야? 아빠하고 너희 아빠가 말하는 걸 들었어. 그래? 어째선지 안심이 됐어. A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일까? 아니면 마을을 나가기 때문일까? 그때 나는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 같아. (8월 15일) 오후 5시. 신주의 말이 있고 나서 2시간이 지났어. 이 이야기를 듣고부터 마을 안은 큰 소동이 일어났어. 도망칠 준비를 하는 사람들, 여기에 남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지. 우리 가족은 애인의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로 일시적으로 이동하게 되었어.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된다고 해. 마을과도 이젠 이별이네. 그러네. 이 마을 어떻게 되는 걸까? 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내가 신주에게 직접 들었던 말로는 초대 신주가 남긴 자기의 영역을 봉한 영석의 힘은 사실은 초대 신주가 죽기 직전까지 효력이 있었지만 죽은 후 바로 효력은 상실됐다고 해. 거기서 초대 신사의 자손들은 천정제에 관한 금기를 만들고 그 금기를 두려워해 지키려는 마을 사람들의 사념을 어떠한 방법으로 돌에 모으는 것으로 영석을 만들어 그 영역을 핵으로 마을의 모든 봉인과 결계를 지켰다고 해. 그 영석이 파괴되고 영역을 빼앗긴 지금 마을에 쳐둔 수백 개는 넘는 봉인이나 결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데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건 5일 후인 8월 20일. 완전히 붕괴될 때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재앙이 내려오게 된다고 해. 솔직히 이 전설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직까지 감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멈추질 않아. 신주는 사당의 봉인이 깨진 건 자신도 의문이라고 했어. 그 의문을 요약하면 우선 사당의 봉인을 깬 자는 흔적으로 보아 혼자인 것 같대. B의 가족들이 사당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영석이 파괴되어 있던 주변에는 발자국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영석을 파괴한 건 B 일족임이 틀림없어. 하지만 사당 주변에 설치되었던 봉인을 풀려면 설사 사당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고 해도 가까이 온 자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봉인 앞에서는 무력하게 되니 아무리 해도 사당에 다가갈 수는 없어. 신주들은 대대로 이 봉인이 약해질 때 고치러 가기 때문에 약해진 봉인 앞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겨우 다시 봉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영석이 파괴된 것은 신주가 재봉인한 직후라서 약하기는커녕 완전한 상태였어. 요약하자면 사람은 사당 봉인을 깰 순 없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라면 사당 봉인을 깨고 B 일가를 사당으로 인도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나는 가슴이 두근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 뭔가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8월 15일) 저녁 7시 나와 A의 일족을 태운 전용 차량이 마을을 떠났어. 동시에 두 일족의 중요한 물건과 필요한 물품을 챙긴 대형 차량도 마을에서 나왔어. 뭔가 잊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결말이 되기 전 처음 단계 언저리에서 뭔가 깨닫고 있는 건 없었을까?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 왜? 뭐 잊은 거라도 있어? 아니, 기분 탓인 것 같아. 나는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나와 A는 마을을 뒤로 했지. 나와 A 두 일족이 마을을 탈출한 시점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부터는 후일담이 되겠습니다. (8월 16일) 오전 8시 나는 호텔에서 A와 화투를 치고 있었어. 그런데 나한테 오광이 뜨는 거야. 오늘 오광이 뜨다니 운이 좋네? 생각하면서 A와 즐겁게 고스톱을 쳤어. 신주가 말하길 어제 마을을 탈출한 사람은 30명 정도 된다는데 거의가 노인들이어서 대부분이 양로원에서 살게 된대. 한밤중에 마을을 나온 일가의 말로는 논두렁길에 신장 120cm 정도의 얼굴이 피투성이에다 손가락이 6개인 짐승이 서 있었다네. 그 짐승의 옆을 차가 지나가니 그 짐승 발 근처에 들개의 머리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뇌수를 끄집어내서 노는 건지 사람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해. 신주는 이 짐승은 잡아먹힌 아이들의 원념이 모습을 바꿔 나타난 존재라는데 사람을 습격하진 않지만 사람 외의 동물을 장난감 삼는다고 해. 이것도 마을에 봉인되어 있던 요괴의 일종이라는. 지금 말한 요괴의 일종은 현재 상황이 되어 나타나는 괴현상 그 자체, 그리고 그 요괴들의 근원이 된다는 인연은 마을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고, 인연이라는 존재는 마을과 관계된 자, 그 마을을 아는 자, 마을의 요괴, 그리고 인연에 대해 알고 있는 자에게 빙의되어 더욱더 인연을 맺어가며 확대되어 간다. 인연에 의해 발생한 재앙이 이제 그 마을을 덮칠 거야. 언젠가 마을이 무인화되었을 때 그 마을은 인연의 집합소, 요괴의 웅덩이가 될 거야. 나는 마을에 특별한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B와의 일도 비정하게 끊어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 친족 자체에, 그리고 A의 몸에 아직 아무런 이변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을이 요괴 같은 것들의 집합소가 되든 말든 알 바는 없다고 생각했어.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나온 다른 일가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20명 정도라는데 노인이나 중년들이 대부분. 8월 17일부터 마을 안에서 검은 그림자를 봤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그 그림자는 빨갛고 탁한 눈동자를 가지고 기성을 지르면서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쫓아온대. 그것을 본 사람은 점점 미쳐버린다고 돼. 미친 지 며칠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괴성을 지르면서 장화모 숲으로 달려가거나 가족을 물어뜯으며 살을 찢어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걸 보다 못한 마을 사람이 마을을 나가려고 하면 발가벗은 마을 사람 여럿이 차 위에 올라타서 난동을 부린다고 해. 미쳐버린 사람들 중에서 며칠을 버텨낸 사람은 발가벗고 마을 안을 집단으로 배회하는 자들에게
결국 집안에 있는 것을 들켜 기성을 지르며 뛰어들어와 그 사람을 어딘가로 끌고 갔대. 이런 사태가 되니 경찰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겠지. 8월 18일에 경찰들이 마을로 들어갔어. 하지만 아무리 집안과 숲을 수색해도 살아있는 마을 사람은 누구 하나 발견하지 못했어. 그 대신에 여기저기서 시체가 발견되었어. 자기 집 욕조 안에서 삶아진 시체, 개울에 빠져 죽어 떠올라 있는 많은 시체들, 진사나무에 목을 맨 많은 시체들, 그리고 숲 안에서 목을 메고 있는 B의 시체 등 많은 시체가 발견되었어. 그 시체들 전부 본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놓여 있어서 집단 자살, 사고사, 병사로 처리가 됐다고 해. 하지만 마을을 나온 사람들과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의 인원수가 맞지를 않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시체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 건에 대해서는 마을의 유력자 대부분이 사건을 공론화되지 않도록 막았다고 해. 나는 B의 유서로 추측되는 걸 봤는데 유서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챘어. 지금부터 내가 말할 것은 B의 유서의 일부. 유서 8월 14일 오후 6시 이 유서가 발견될 즈음엔 나는 시체로 발견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장하못이 있는 숲으로 간다. 미련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적어둔다. 항상 웃어주고 어떨 때는 화도 내준 땡땡과 A. 지금까지 고마웠다. 이 유서가 쓰인 시간대는 나와 B가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1시간 반 전으로 나와 A가 있는 곳에 B가 뒤늦게 왔을 즈음에는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돼. 그럼 장자에게 잡혀간 B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와 A가 있는 곳에 늦게 와서 온이 오두막에 간 후 마을로 돌아와 다시 오두막으로 갔다가 장자에게 끌려갔던 B는? 설령 나와 A가 있는 곳에 뒤늦게 왔던 B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 뒤로 행동했던 B가 다른 무엇이었다고 해도 나는 그게 B였다고 봐. 마을에 경찰이 들어가고 사실상 마을 사람이 0이 되고부터 며칠 후 신주 일족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A와는 혈연관계가 멀었던 사람이었지만 A를 보살펴주던 사람이었어. 다음은 우리인가? A만이라도 도망치게 해야 해. 신주가 말하길 마을을 떠난 마을 사람에게 붙어있던 인연이 며칠 지나는 동안 형태를 바꿔 마을과 연이 있는 자에게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해.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은 지금 마을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재앙을 야기하기 위해 인연이 활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야. 신주 일족 중 하나가 자살한 10며칠 후 A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은 양가의 지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나와 A를 맡겼어. 부모님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해준 말은 인연은 스스로 끊도록 해라. 였어. 당시에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 그리고 며칠 뒤 A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A와 우리 부모님이 죽은 시간은 장소는 달랐어도 거의 같은 시간이었어. 어느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즉사. 시설 관리자에게 그렇게 들은 나와 A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통곡했어. 우리는 기나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며칠 후 우리 조부모님과 증조부모님이 방화에 의한 화재로 타계. 또 며칠 뒤 남아있던 A의 친족 전원이 어느 마을에 가서 집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어. 솔직히 무서워서 A와 나는 TV를 보지 않았지만 기사로 나왔을 거라 봐. 당시에는 왜 우리가 시설에 맡겨졌는지 우리도 이해를 못했지만 나와 부모님도 A의 부모님도 굳이 우리와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우리를 인연으로부터 간발의 차이로 구해준 거라는 걸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어. 결국 우리 마을의 소멸에 대해 한참을 얘기하고 말았네. 처음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던 건 마을의 인연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인연의 근원이 된 장소에 가서 내가 해야만 할 일을 할 예정이야. 옛날에 내게 씌인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주술과 관련된 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 그 마을에서도 그 주술이 원인으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연을 이어지게 만들고 말았어. 이 마을의 인연을 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퍼뜨림으로 인연의 힘을 약하게는 할 수 있어. 이 이야기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는 마을 인연과 엮이게 된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 만약 가족에게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냉정하게 행동하기를 추천할게. 이상으로 본편과 후일담을 포함한 이야기를 끝낼게.